어머니! 너 불륜녀야? 당장 나가. 결혼식장을 지옥으로 만든 복수. 웨딩드레스가 찢어지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아니, 정확히는 한 여자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식장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인지 보여드릴 겁니다. 신부는 제 아빠를 빼앗아간 상간녀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초보 유튜버인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엄마, 아빠가 이상해요. 12살 지아가 엄마에게 말했을 때 엄마는 그저 딸의 예민함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회사 후배인 천사랑과 불륜 관계였습니다. 처음엔 야근이 잦아졌고 그 다음엔 주말 출근이 늘었어요. 휴대폰은 항상 뒤집어 놓았고 샤워 시간은 2배로 길어졌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명품 쇼핑백이 현관 신발장 구석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내인 자신은 받아본 적 없는 브랜드였어요. 당신, 이게 뭐예요? 아, 그건 회사 여직원 생일 선물이야. 다들 돈 모아서 산 거.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법이에요. 남편의 차 안에서 발견된 모텔 영수증, 그리고 결정타는 천사랑이 실수로 남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오빠, 어제 너무 좋았어. 우리 곧 같이 살 수 있죠? 스마트워치로 메시지가 팝업되는 순간 엄마는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엄마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천사랑은 단순히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어린 지아를 이용했습니다. 그것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아야, 아빠랑 이모랑 영화 보러 가자. 지아야, 오늘은 이모네 집에서 놀다 갈까? 아빠도 오실 거야. 10살, 11살, 12살. 아이가 가장 순수하고 아빠를 믿었던 그 시절에 천사랑은 지아를 데리고 다니며 불륜의 증거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천사랑이 지아에게 했던 말들이었어요. 지아야, 너희 엄마는 아빠를 이해 못해. 그치? 이모가 아빠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11살 아이에게요. 지아야,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엄마한테 말하면 아빠가 슬퍼하실 거야. 너 아빠 슬픈 거 싫지? 아이를 공범으로 만든 겁니다. 지아야는 착하니까 이해해 줄 거야. 이모랑 아빠랑 결혼하면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잖아. 그럼 넌 엄마도 둘이 되는 거고. 좋지? 10대 초반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지아는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지만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아빠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말하면 우리 가족이 더 힘들어지는 건가. 이모 말이 맞는 건가. 어린 지아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혼란은 죄책감이 되었고 죄책감은 자책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아빠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내가 더 착한 딸이 되면 아빠가 집에 일찍 올까? 지아가 엄마에게 물었을 때 엄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천사랑은 아이의 순수함을 이용했습니다. 아이의 죄책감을 조장했고 아이를 침묵하게 만들었죠. 더 끔찍한 건 지아를 데리고 다니며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지아야, 저기 좀 봐.
이모가 아빠랑 손 잡아도 괜찮지? 너희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지아야, 오늘 호텔 뷔페 맛있지? 우리 자주 오자. 근데 엄마한테는 그냥 놀이공원 같다고 하자.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쳤어요. 그것도 자기 엄마에게 할 거짓말을요. 엄마는 나중에 지아의 일기장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나쁜 아이인가 봐.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어. 근데 이모가 그러면 아빠가 행복하대. 나 때문에 아빠가 불행하면 안 되니까. 나는 참아야 해. 그 일기를 읽던 엄마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과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첫사랑과 헤어졌다고, 정말 정신이 나갔었다고,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울먹였죠. 엄마는 흔들렸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지아의 아빠고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딸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 번만. 하지만 그 다시 한 번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불륜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요.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엄마와 지아는 울었어요. 미움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죠.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 첫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선글라스로 눈을 가린 채 제가 정말 사랑했어요. 조문객들 앞에서 첫사랑은 눈물을 흘렸어요. 마치 자신이 진짜 유가족인 것처럼.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첫사랑은 관 앞으로 다가가더니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오빠, 이거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관 속에 편지를 넣으려는 순간 엄마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편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남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첫사랑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울먹였죠. 전 그냥 오빠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모습을 본 13살 지아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어요. 저 사람은 진짜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순간 지아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꼭 저 사람한테 똑같이 해줄 거야. 시간이 흘러 지아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딸은 서로 의지하며 상처를 치유해 갔어요. 상담도 받고 함께 여행도 다니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죠. 그러던 어느 날 SNS에서 첫사랑의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의 봄이 왔어요. 해시태그 결혼준비, 해시태그 6월의 신부, 해시태그 행복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첫사랑. 댓글엔 축하 인사가 가득했어요. 언니 너무 예뻐요.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신랑분 진짜 괜찮은 사람이래요. 부럽다. 지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저 여자가 결혼을 해요. 행복하게 살겠대요. 엄마도 그 게시물을 봤어요. 첫사랑은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운 듯 했습니다. 새로운 사랑, 새로운 시작이라며 들떠 있었죠. 엄마, 우리 가만히 있어야 해요? 저 여자가 우리한테 뭘 했는데. 14살 지아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복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았어. 지아는 사설 탐정을 찾아갔습니다. 천사랑이라는 여자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특히 결혼 관련 정보들을요. 탐정은 일주일 만에 두툼한 보고서를 건넸어요. 천사랑의 예식 날짜, 장소, 시간.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은 신부가 깨끗한 이력을 가진 줄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엔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천사랑은 자신의 SNS를 깨끗하게 정리했고 과거 직장 동료들과도 연락을 끊었으며 심지어 이름까지 살짝 바꿨더군요. 본명은 천우랑인데 천사랑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완벽하게 과거를 지우려 했네요. 탐정이 말했습니다. 그럼 더 완벽하게 폭로할 수 있겠네요. 지아가 답했어요. 지아가 엄마에게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진실을 드러내기로요. 엄마, 제가 할래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지아야, 넌 아직 아니에요. 제가 당한 건데 제가 해야죠. 그래야 끝낼 수 있어요. 14살 소녀의 눈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6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웨딩홀. 천사랑의 결혼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지아는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예식장에 도착했어요. 손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신부 동생입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에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직원은 의심 없이 웃으며 답했어요. 아, 네. 신부 대기실은 3층이에요. 지아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2층 홀 입구로 향했어요. 하객들이 본격적으로 입장하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죠. 쇼핑백에서 꺼낸 건 대형 현수막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유부남과 바람나서 가정 파탄 낸 우리 아빠 상간녀 천사랑 씨의 결혼식. 그 아래엔 천사랑과 지아 아빠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프린트되어 있었어요. 호텔 앞에서, 카페에서, 그리고 어린 지아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현수막을 홀 입구 기둥에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야? 헐, 장난 아닌데? 신부가 상간녀였다고?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지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준비한 전단지를 하객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랑의 진실. 전단지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그리고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2021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유부남과 불륜관계 유지, 피해자의 어린 딸을 동반하여 미래, 피해 가정의 이혼 소송 중 지속적인 만남, 유부남 사망 후 장례식장에 정부 자격으로 등장. 이게 진짜예요? 세상에, 어린아이까지 이용했다고? 하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천사랑은 거울 앞에 앉아 마지막 메이크업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사랑아, 너무 예쁘다. 언니 진짜 공주님 같아. 들러리들이 떠들어댔죠.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손에 지아가 나눠준 전단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어, 어머님 무슨, 이게 뭐야? 네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그것도 어린아이를 이용해서? 천사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의 장난이에요. 장난? 사진까지 다 있는데 장난이라고요?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인 목소리였죠. 우리 아들한테 당신 과거를 숨겼어? 그게 아니라, 당장 나가. 결혼식 없어. 대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천사랑은 황급히 복도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홀 입구에 걸린 현수막을 봤습니다. 저게 뭐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때 지아가 천사랑 앞에 섰습니다. 기억하세요? 저 지아예요. 아저씨 딸. 천사랑은 지아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그때와는 너무 달라진 모습이었죠. 더 이상 순진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너, 내가 이걸? 네, 제가 했어요. 우리한테 한 것처럼 저도 당신한테 똑같이 해준 거예요. 너 이게 명예훼손인 거 알아? 천사랑이 떨리는 목소리로 위협했어요. 명예훼손? 진실을 말하는 게 명예훼손인가요? 그럼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한 건 뭐예요? 지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어요. 아빠를 빼앗아 갔고 저를 이용했어요. 그러고도 아무렇지 않게 행복하게 살려고 했죠. 그건 안 돼요. 천사랑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결혼식은 취소되었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은 분노했고 신랑은 배신감에 울먹였죠. 하객들은 하나둘 예식장을 떠났어요. 결혼식이 무산된 다음 날부터 천사랑의 인생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SNS 폭발. 가장 먼저 터진 건 SNS였어요. 결혼식에 참석했던 하객들이 전단지 사진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결혼식 갔다가 충격받은 썰푼다. 신부가 상간녀였던 결혼식. 역대급 결혼식 취소 사건 목격담.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어요. 천사랑의 인스타그램은 악플로 도배되었습니다. 진심 사랑이네 키읔키읔키읔 남의 남편 사랑. 애까지 이용했다며? 이건 진짜 악마 아님? 네 같은 년이 행복할 자격 있어? 결혼식 망한 거 축하해 키읔키읔키읔 인과응보. 아동학대자는 감옥 가야지. 과거는 숨길 수 없다는 걸 배웠지? 신랑 잘 도망갔다. 저런 거랑 결혼했으면 인생 끝났을 듯. 천사랑의 팔로워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결혼 준비 게시물마다 달렸던 축하 댓글들은 모두 삭제되었고 대신 저주와 비난이 가득했죠. 천사랑은 결국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소문. 더 큰 문제는 직장이었어요. 결혼식에 회사 동료들도 몇 명 참석했었거든요. 그들이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야, 너 천사랑 그거 알아? 뭔데? 걔 결혼식 완전 난장판 났대. 신부가 과거에 불륜녀였다는 게 폭로돼서. 헐, 진짜? 응. 2년 넘게 유부남이랑 바람났었대. 그것도 그 남자 어린 딸까지 이용하면서. 사무실은 순식간에 소문으로 들끓었어요. 천사랑 씨가 그런 사람이었어? 겉으론 착한 척하더니. 소름. 나 저 사람이랑 같은 팀이잖아.
이용했다는 게 진짜 충격이다. 점심시간 천사랑이 구내식당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수군수군, 웅성웅성,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사람들. 천사랑은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냥 나와버렸죠. 일주일 후 인사팀장이 천사랑을 불렀습니다. 천사랑 씨, 요즘 회사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데 알고 계시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직원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업무 협조도 잘 안 되고. 인사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잦은 퇴사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회사에서도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알겠습니다. 천사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2주 후 천사랑은 사직서를 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아와 엄마에게 고소장이 날아왔어요. 천사랑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지아를 고소한 거였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사실만 말했는데요. 지아가 억울해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변호사와도 미리 상담했죠. 지아야, 괜찮아. 넌 미성년자니까 형사처벌 받지 않아. 최악의 경우에도 보호 처분만 받게 될 거야. 실제로 법원은 지아에게 소년 보호 처분을 내렸어요. 사회봉사 40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랑이 원했던 처벌과는 거리가 멀었죠. 오히려 이 소송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천사랑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어요. 결혼식장 폭로 사건, 알고 보니 불륜 피해자 딸의 복수, 상간녀의 결혼식을 무산시킨 14세 소녀. 우리 가족 돌려달라. 결혼식장 폭로한 소녀의 절규. 기사 댓글은 대부분 지아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4살 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특하다. 잘했다. 저런 년이 행복할 자격 있나? 복수 성공? 사이다. 천사랑이라는 여자가 진짜 악질이네. 애까지 이용하고. 천사랑의 SNS는 다시 한번 악플로 도배되었고 회사 동료들도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천사랑이 미성년자인 지아를 고소한 것에 분노한 엄마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 여자를 완전히 끝낼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펼쳤어요. 아동학대죄로 역고소하는 겁니다. 아동학대요? 네. 천사랑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아 양을 불륜 현장에 반복적으로 동반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아동에게 정신적 손상을 주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천사랑의 행위는 명백히 이에 해당합니다. 엄마는 즉시 고소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증거를 정리했어요. 2021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의 상세한 일지. 지아가 동반된 23번의 미래 기록.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지아의 표정 분석. 지아가 받았던 심리 상담 기록. 담당 상담사의 소견서. 지아의 일기장 사본. 특히 상담사의 소견서는 결정적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로 인해 PTSD 증상을 보였으며 극심한 죄책감과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엄마에게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강요로 인한 심리적 갈등이 심각했으며 이는 아동의 정서 발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천사랑은 또다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이번엔 피고인으로 첫 번째 공판. 이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23번이나요. 검사의 논고가 시작되었어요. 피고인 천사랑은 이를 알면서도 아동을 반복적으로 그 상황에 노출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아동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강요하며 정서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천사랑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아동학대라는 건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의뢰인은 단지 뭡니까? 검사가 끊어 말했어요. 단지 불륜을 저지르면서 어린아이를 방패막이로 이용한 것뿐입니까? 증인으로 출석한 지아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증인에게 한 말을 기억하나요? 네, 기억합니다.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고인은 제게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엄마한테 말하면 아빠가 슬퍼하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저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아빠를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엄마한테 거짓말한 게 너무 괴로웠어요. 나는 나쁜 아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은 언제까지 계속되었나요? 지금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인 천사랑은 저한테 웃으면서 우리 지아 착하지? 라고 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거짓말했을 때요. 지아가 천사랑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제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착한 척하는 나쁜 아이라고요. 천사랑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동심리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상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전형적인 정서적 학대 피해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입니까? 죄책감, 자책감, 불안, 악몽, 대인 기피, 자존감 저하 등입니다. 특히 거짓말을 강요당한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전문가가 자료를 제시했어요. 아동기에 이런 경험을 하면 장기적으로 신뢰 형성 장애, 정서 조절 곤란, 대인관계 어려움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경우는요, 현재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조기에 상담 치료를 시작해서 많이 호전되었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검사의 최종 변론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불륜을 숨기기 위해 순진한 아동을 이용했습니다. 아동에게 거짓말을 강요했고 죄책감을 심어주었으며 부적절한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아동복지법은 바로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천사랑 측 변호사도 최종 변론을 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심리적 고통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상황에 노출시켰으며 아동에게 비밀을 강요하고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 해당하는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 천사랑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벌금 500만 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판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본 판결 내용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통보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천사랑은 이제 공식적으로 아동학대자로 기록되는 것이었죠. 법정을 나서는 천사랑의 얼굴은 재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천사랑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전 약혼자는 3개월 만에 다른 여자와 결혼했어요. 직장 사직 후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천사랑 씨, 혹시 아동학대 이력이 있으신가요? 아, 그게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 방침상 채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면접 7곳 모두 탈락. 친구들은 대부분 연락을 끊었어요. 단톡방에서도 하나둘 나가더니 결국 혼자만 남았죠. 평판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천사랑 상간녀, 천사랑 아동학대, 천사랑 결혼식 폭로, 이런 검색어가 자동완성으로 떴습니다. 가족 부모님마저 등을 돌렸어요.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넌 이제 우리 딸 아니야.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래 아동학대자 기록 때문에 아이와 관련된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교육, 보육, 아동복지 분야는 완전히 차단되었죠. 천사랑은 결국 지방의 작은 공장에 겨우 취직했습니다.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 이름을 바꾸고 이력을 속이고서요. 하지만 거기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누군가 과거를 알아냈거든요. 야, 너 그 상간녀 맞지? 인터넷에서 봤어. 결국 또 그만뒀습니다. 반면 지아와 엄마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이 제가 많이 밝아졌대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딸. 엄마는요? 엄마도. 이제는 괜찮아. 우리 이제 앞만 보고 살자. 엄마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보험금, 그리고 열심히 모은 돈으로요. 가게 이름은 새 출발로 스타트.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카페였어요. 어서 오세요. 엄마의 얼굴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학교 상담부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선배, 저희 부모님이 이혼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응, 나도 그랬어. 정말 힘들지? 선배는 어떻게 극복했어요? 지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극복이라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거였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 그게 쉽지 않은데. 쉽진 않아.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 지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복수가 모든 걸 해결해 준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가끔 아빠가 그리웠고 무너진 가정에 대한 슬픔도 있었죠.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천사랑은 아무런 대가 없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저지른 일에 대해 분명히 값을 치렀다는 것. 엄마, 후회 안 해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후회? 전혀. 넌? 저도요. 오히려 시원해요. 이제 진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모녀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3년 후, 지아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심리학과를 전공하고 있었어요. 가족 문제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상담 동아리 면접에서 지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왔으니까 더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의 카페는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금방 나갑니다. 엄마는 행복했어요. 진짜로. 어느 날 카페 창문 밖에서 누군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천사랑이었어요. 초췌해진 모습으로 지아와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죠.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값싼 옷에 피곤한 얼굴, 머리는 푸석푸석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지아가 우연히 창문 쪽을 보다가 천사랑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의 침묵. 천사랑의 눈엔 미안함인지 원망인지 모를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은 지아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었으니까요. 천사랑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떨어뜨리고 돌아섰습니다. 구부정한 등, 터벅터벅 걸어가는 뒷모습, 그것이 지아가 본 천사랑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복수 이후의 이야기예요. 복수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시작점일 뿐이죠. 지아와 엄마는 복수를 통해 과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신들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천사랑에게 했던 복수가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게 되었죠. 나는 당신이 한 일을 잊지 않았고 용서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지만 이제 당신은 내 인생에서 아무 의미도 없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행복해지는 것. 그게 진짜 복수입니다. 복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안 됩니다. 진짜 목적은 치유이고 회복이며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아와 엄마의 복수는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마침표를 찍기 위한, 그리고 새 문장을 시작하기 위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지 고민해 보세요. 복수가 답일 수도 있고 용서가 답일 수도 있으며 그저 시간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이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